여기는 인상적인 사양을 갖춘 미니 PC입니다. 매우 강력한 리젠 8845HS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런 것과 어떻게 비교되느냐는 것입니다. 기본 모델인 애플 M4 맥 미니, 애플이 이걸 출시한 후로 미니 PC 시장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무런 타격도 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이 실제로 더 나은 점이 많습니다. 어느 것이 당신에게 맞습니까? 글쎄요, 당신은 올바른 곳에 있어요. 알아보도록 하죠. 이 영상은 어수스 프로워트 P16에서 제공되었습니다. 멋진 디자인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워크스테이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궁극의 크리에이터용 노트북입니다. 전문가용 16인치 4K OLED 디스플레이, AMD 리젠 9 AI CPU 및 NVIDIA RTX 4070 GPU,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이 장치와 전체 개요는 아래 영상 설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이 부분을 후원해주신 어수스 프로워트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비디오 설명에서 최신 가격을 확인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애플의 메인 웹사이트에서 이 제품을 구매하지 마세요. 제 링크를 통해 실제로 더 저렴합니다. 기본 모델을 구매하려고 생각 중이라면 애플에 가지 마세요. 더 비싸거든요. 알겠어요? 애플은 할인을 절대 안 해요. 반면 아마존은 할인을 해요. 가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100, 때로는 $150까지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애플 주요 사이트와 비교하면 엄청난 할인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가격이 다르지만 배워본 버전과 비배워본 버전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약간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두 가지를 모두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다 여기에 있고 이미 서로 위에 줄지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미니 PC의 주요 사항 중 하나인 와트당 전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있는 게 우리 미니 PC예요. 그리고 하드웨어 정보를 열어서 패키지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여기서 패키지, CPU 패키지 전력 소모를 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놀고 있어요. CPU는 유유 상태에서 약 5.4W의 전력을 소모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저는 이미 시네벤치 R24에서 테스트를 완료해서 얼마나 좋은지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테스트해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CPU 패키지가 약 40W, 41W, 45W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략 45W CPU 패키지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 M4 맥 미니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시작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원 가젯을 엽니다. M4에서 끌어당기는 패키지가 대략 20에서 21W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기 중에서 맥 미니가 절반의 전력을 소모하는데 이건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이제 실제 결과를 보면 더욱 우스꽝스럽습니다. 우리 맥 미니는 소음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듣는 팬은 미니 PC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열이 훨씬 더 많이 분산되고 와트수는 2배인 45에서 21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멀티카입니다. 멀티카를 멈추고 싱글 코어를 시작하면 M4의 싱글 코어가 약 5W 패키지 전력을 소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젠 8845HS에서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제 싱글 코어 테스트를 하고 있고 패키지 전력은 약 22, 23입니다. 약 20W가 조금 넘습니다. 즉 단일 코어 점수에서는 전력 소모량이 4배 더 높고 멀티 코어 점수에서는 2배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테스트가 완료된 후 실제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네벤치 R24를 보면 이 맥스탄 미니 PC의 8845HS는 싱글 코어 점수에서 41%, 멀티 코어 점수에서 약 11.5% 더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력 차이는 M4에 유리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따라서 와트당 성능을 계산하면 8845HS는 싱글 코어 점수에서 와트당 4.95점만 얻어 86.2% 더 느립니다. 다시 말해 M4는 와트당 성능이 7배 이상 강력한데 이는 윈도우 기반 X86에 비해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멀티코어 측면에서는 8845HS가 와트당 19.1점을 얻어 M4보다 약 60% 느립니다. 다시 말해 M4는 단일 와트당 성능이 2배 이상입니다. 30% 더 빠른 것이 아닙니다. 200% 더 빠릅니다.
터무니없죠. 문자 그대로 최소한 반일 와트당 2배의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CPU 성능만으로 동일한 전력 소비로 7배의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살펴보죠. 예를 들어 블렌더 CPU를 보면 8845H가 괴물, 교차로, 교실 장면에서 약 9.7에서 21% 더 느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CPU 측면에서 애플이 꽤 큰 성과를 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PU 측면은 어떤가요? 여기서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그래픽카드가 장착된 M4는 맥스탄 미니 PC에 장착된 AMD 레드온보다 블렌더에서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는 거기서 약 70에서 75% 더 느린데 이건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결과에서 M4의 성능이 3배 이상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윈도우즈는 완전히 파괴되고 큰 애를 얻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 속도계 3.0에서 우리는 다시 윈도우즈 쪽의 속도의 절반입니다. 48% 더 느립니다. 부끄러운 일인 것 같네요. 안타깝게도 레드시프트에서 미니 PC는 실제로 레드시프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레드온 그래픽은 지원하지만 통합 레드온 그래픽은 레드시프트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단일 코어 성능인 기크벤치 6은 윈도우즈 측에서 23%, 멀티코어 측에서 약 20% 더 느립니다. 그리고 기크벤치 2구프는 오펜클 또는 메탈 벌칸 점수에서 약 21에서 40% 더 느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테스트한 모든 면에서 맥미니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 미니 PC를 사야 할까요?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제가 그것으로 무엇을 얻을까요? 글쎄요. 램이 조금 더 많아지고 스토리지도 더 많아지고 업그레이드도 가능한데 지금은 애플 측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언급할 만한 점은 실제 전원 공급 장치가 여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맥미니가 실제로 더 작고 훨씬 더 좋은 품질로 느껴지고 윈도우즈 PC와 함께 제공되는 이 전원 브릭이 실제로 이 애플 미니 PC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작죠. 외부 벽돌이 없습니다. 뒤쪽 포트를 보면 글쎄요. 사실 윈도우 쪽이 조금 더 나은 편입니다. 보시다시피 란 포트가 있습니다. 윈도우에서는 2.5기가를 사용합니다. 애플에서는 1기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10기가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옵션은 없지만 $100가 더 들겠지만 그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나중에 이 작업을 하려고 하면 썬더볼트에서 10기가비트 이더넷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선물로 지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러면 뒤쪽에 썬더볼트 4포트가 3개 있어요. 그리고 미니 PC에는 USB Type-C 포트가 하나 있는데 제 생각에는 USB 4입니다. 그리고 앞쪽에도 또 하나 있는데 USB 4 포트가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에는 3가지가 있는 셈이죠. 비디오 출력 포트 측면에서 미니 PC에는 디스플레이 포트와 HDMI가 있는 반면 맥 미니에는 HDMI만 있습니다. 거기에는 켄징턴 잠금 장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맥 미니는 흥미롭게도 켄징턴이 없습니다. PC 앞에는 맥 미니의 USB Type-C 포트가 2개 있고 속도는 10기가비트에 불과합니다. 그건 썬더볼트 4가 아닙니다. 하지만 미니 PC에는 USB Type-A 포트가 2개, Type-C 포트가 1개 있어서 속도는 40기가비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이크와 헤드폰 콤보 트랙도 있는데 이건 맥 미니에도 있습니다. 포트 면에서 썬더볼트 4와 확장성이 필요하지 않다면 미니 PC는 확장 없이도 처음부터 더 나은 옵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확장이 필요하다면 썬더볼트 4가 USB 4보다 확장성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맥 미니는 실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몇몇 분의 영상을 보셨다면 이게 슬롯 이네이블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탈착식 SSD 다른 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니 PC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무바를 떼어내면 아래에 나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맥을 여는 것은 온라인에서 분해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여기만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뒤쪽 표지가 벗겨집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건 OS SSD이고 방열판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쉽게 업그레이드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이쪽에는 업그레이드 가능한 램이 있는데 이것은 크루셜에서 나온 32GB DDR5 초당 5600MB의 처리 속도입니다. 하지만 ESODIMM 슬롯을 사용하면 96GB까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쉽습니다. 나사 4개만 풀고 넣으면 됩니다. 램 업그레이드는 이 맥 미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카드입니다. 따라서 와이파이를 와이파이 7, 8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면 무엇이 나오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애플에서는 구매한 상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 M.2 슬롯도 있는데 이것도 무료입니다. 그리고 PCI Gen 4X4 슬롯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매우 빠른 스토리지를 위한 전체 대역법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반대편에는 쿨러가 있는데 잘 해냅니다. 매우 가볍습니다. 냉각이 적절하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조절하지 않으니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품질이 조금 더 좋은 펜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맥미니보다 훨씬 더 시끄럽기 때문이죠. 이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AMD와 인텔은 어느 정도 여유롭게 행동하고 애플을 더 저렴하고 더 좋고 더 전력 효율적이고 더 낮은 가격대에서 더 높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밀어붙였는데 이건 제게는 정말 미친 짓입니다. 본질적으로 더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 섹션에서 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주세요. 같은 가격으로 책 제작자 PC를 위한 최고의 은행을 직접 만들고 싶거나 이 맥미니에 대한 바른 비디오를 확인하고 싶다면 채널에서 볼 수 있는 비디오가 많이 있지만 비디오 설명을 확인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약 750달러에서 최대 5,000달러까지 절대적인 짐승을 직접 만들 수 있는 PC 빌드 가이드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에 관심이 있다면 아래 영상 설명에 무료 빌드 가이드가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